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대인 기숙사가 수익성 등 모든 점에서 좋은 5가지 이유 또는 수익형 부동산의 최고봉인 임대인 기숙사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재테크나 노후대책 등을 위해 투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수익형 부동산, 특히 최근 새롭게 등장한 임대인 기숙사나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신문 등의 임대인 기숙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표되다시피 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등보다 훨씬 좋다는 보도 등을 보고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임대인 기숙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건물의 설계와 건축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상담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동안 당사가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중주택 등 수익형 건물과 특히 최근 여러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설계를 해보면서 느낀 이 임대인 기숙사의 장점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당사에서는 이런 수익형 건물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이런 건물을 지을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돈이 안 되는 건물을 보유하신 분들과 공동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은 하고 싶지만 공사비,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망설이시거나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에 관한 것인데, 임대인 기숙사가 오피스텔 등 다른 수익형 건물보다 가장 좋은 이유는 단연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각종 법과 규정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아시겠지만 특히 이런 내용으로 임대인 기숙사를 설계해보니 그야말로 파격적이라는 말이 피부로 느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차 설치 기준인데, 그 어떤 건물을 설계하더라도 한정적인 대지에서 주차 설치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 1층의 중요 부분이 주차장으로 할애해야 되거나 지하 주차장 확보 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임대인 기숙사는 유사한 건물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보다 주차 설치 기준이 월등히 낮아 건축 가능한 면적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은 200평이나 500평 이하라는 면적과 3개층 이하여야 한다는 층수 제한 등도 있지만, 이 임대인 기숙사는 용적률만 맞추면 연면적 제한이 없고 주차 공간 확보 규정도 200제곱미터당 한 대로 임대용 건물 중 가장 규제가 낮다는 점에서 사업성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수익형 건물인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이 안 되지만 이 임대인 기숙사는 발코니 확장도 가능하여 용적률 활용에서도 혜택이 있는 데다 대제한이 공지이며 특히 1조 조항 등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등 이 모든 것은 직접 설계를 해보니 더 실감이 드는데, 그동안 유사한 수익형 건물을 설계해본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는 장래성이 유망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미래의 인구 구조나 소가족화 그리고 젊은 세대를 비롯한 독립세대 증가 등 인구와 사회 변화 등으로 원룸 등 소형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에 큰 평수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인구 문제 등을 볼 때 현재도 1인 가구가 40%에 이르고 이러한 추세는 더 증가할 것은 뻔하여 아파트나 다가구보다는 오히려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도 유사해서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이 임대인 규사와 같은 공유주거시설인 코리빙 건물이 활성화되어 이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임대인 규사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규사를 계획하신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보다는 대학교나 공단 그리고 역세권 등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잘만 고른다면 다른 어느 수익형보다도 장래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른 수익형 건물보다도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동산 투자는 사실 리스크가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기숙사는 분양할 수 없는 건물로 임대 목적의 전세보다는 월세가 대부분으로 다른 부동산 사업이나 수익형 건물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분양이 아니어서 큰 부담이 없는 데다가 아파트 등 전세가는 부동산 대책이나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하지만 학생이나 젊은 층 등이 대부분인 임대인 기숙사의 월세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도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기숙사와 같은 수익형 건물은 분양하는 건물이 아니어서 부동산 사업으로나 아파트 투자 등 시세가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차익형 사업은 못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수익형 건물도 아파트가 감가상각이 있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이러한 수익형 건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값도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는 만큼 건물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형 건물은 없지 않나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경기 상황에 따라 공실률도 높아지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감가상각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염려할 수도 있지만, 많은 자금을 땅과 아파트 등에 투자해서 아무리 땅이나 부동산 부자지만 시세 차익이 있다 해도 팔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수익이 없지만, 임대사업은 투자하는 순간부터 매월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데다 시세 차익도 기대하며 특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건설 임대사업자로 직접 임대인 기숙사 등을 건축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고 정책적인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주식이나 국채, 펀드, 경매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더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다수 임대사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다른 수익형 건물보다도 경쟁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 임대인 기숙사라는 용도의 건물을 신설한 취지와 배경에는 1인 독립생활자 등의 생활 환경을 높여보고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실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코리빙 건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다중주택 등 임대형 건물은 대체로 그냥 방만 빌려주다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활 트렌드에 맞지도 않고 심한 경우 생활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코리빙 건물의 등장을 기대한 것입니다. 즉, 그러한 건물은 방 외에도 거주자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나 주방, 세탁실, 휴게실,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입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호텔형 원룸 임대주택을 표방하는 건물과 운영업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임대형 숙소는 방만을 임대해주는 단순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보다 임대료가 훨씬 비싸도 빈방이 없어서 대기자가 순번을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임대인 기숙사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고시원이나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것으로 이제는 이러한 건물들이 임대인 기숙사로 합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임대인 기숙사가 제대로 된 커뮤니티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춘다면 기존의 방만을 임대해주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고시원 등에 비해서는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투자비나 노후대책 수단과 디벨로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상과 같은 장점으로 이 임대인 기숙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지만, 이러한 건물을 상담하다 보면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노후대책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투자수단으로, 또한 건축사업을 하시는 디벨로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 상담을 하신 분은 곧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퇴직 후 새로이 할 일로 여러 생각을 하던 끝에 이 임대인 규사에 대한 신문 보도를 보고 그동안 살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이 임대인 규사를 건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살기에 편하고 가격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 비싼 돈을 깔고 있지 말고 그 돈으로 매월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인 건물이 다른 어느 노후대책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아무런 소득 없이 100세 시대를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수익형 건물의 임대인 규사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것은 젊은 직장인들의 투잡으로도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 채널의 초기 영상에서도 젊은 직장인들이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투잡으로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요즘 웬만한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 값이면 충분히 상가주택이나 이 임대인 기사를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러한 건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나 시공 전문가들만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거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건축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노후대책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투잡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다가 건축사업으로 이어져서 디벨로퍼로 전직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는 사람들을 본 채널에서도 소개한 영상도 있는데, 그냥 값비싼 아파트에 살거나 특히 투잡, 노후대책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임대인 기숙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임대인 기숙사가 좋은 5가지 이유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두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는 장래성이 유망하다, 세 번째로는 다른 수익형 건물보다도 안정적이다, 네 번째로는 다른 수익형 건물보다 경쟁력이 높다, 또 마지막 5번째는 투잡이나 노후대책 수단과 디벨로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은 장점도 있지만 또 공실률, 건물이나 세입자 관리 등 문제 등이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를 잘 파악하거나 입지가 좋은 위치 선정을 잘하고, 특히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요즘은 주택관리업체가 많아서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